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지우 씨. 네. 아니, 오랜만에 그 주말에 저 친한 형님들 만났어요. 오. 네, 형님들이 되게 젊게 사시는 분인데. 아, 자주 만나시는. 예, 네네. 한 분은 이제 개그맨 형님이시고, 근데 이 형님이 이제 50대 후반이신데, 오. 곧 있으면 60이라고. 아니,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예, 자기 뭐 환갑 생일 잔치를 해달라는 걸 저보고. 어머. 그래서 제가, 아, 형님 요즘 환갑 안 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요즘 환갑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네. 60부터가 또 청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잖아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남성이 약 80세, 네. 여성이 약 86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인 거지 사실은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이제 낯설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무슨 환갑. 그러니까요. 예. 뭐 형님도 아마 그냥 네. 뭐 재미로 얘기하시는 것 그렇겠죠. 같은데 네. 요즘 이렇게 오래 사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떻게 즐거움으로 쌓아서 재밌게 살았느냐. 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정말 즐겁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단순한 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런 수명 연장을 넘어서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뭐 다양한 움직임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움직임의 중심에서 앞장서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의 임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임지준이고요. 치과 의사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치매 쪽, 장애 쪽 돌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과 건강을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또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건강수명 제가 5080 국민운동본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름이 조금 깁니다. 예.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예. 이건 어떤 운동인가요? 이거는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건강수명 5080 네. 그래서 2050년 이전에 건강수명 80세를 달성하자 이런 목표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저는 뭐 50세에서 80세까지 이런 숫자인 줄 알았더니 네, 되게 그렇게 많이 2050년까지. 그럴 수 생각하시더라고요. 있죠. 예. 이제 25년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대 수명 뭐 네. 이런 이야기 평균 수명, 건강 수명 네.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대표님이 이제 두 번째 오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원래는 돌봄 쪽 일 하시다가 네. 이렇게 건강 수명 쪽으로 또 직함을 바꾸셔가지고 예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아니 하시나 그때도 바쁘셨는데. 그 계기가 뭐예요? 제가 이제 돌봄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깨달은 게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돌봄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해야 된다. 그렇지만 돌봄은 가장 늦게, 가장 짧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돌봄이라는 이제 맞아. 결론을 내렸고요. 오래 있을 필요 없죠. 돌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진입도 늦어야 제일 되고 늦어야 되고 제일 짧아야 짧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뭐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하면 네.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되게 좀 열악한 요양시설을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방문 진료하고 돌봄하는 걸 보고 네. 좀 이제 배워서 이제 어떻게 좀 좋은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이 열악한 시설에 저는 기대를 했죠. 이제 그래도 아버지를 이런 곳에 보내진 않겠지? 라고 물어보는데 그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내심 이제 아버지라도 제가 직접 케어를 하다가 좀 좋은 시설 나오면 글로 보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답을 이렇게 안 하셔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현실적이야. 건강해야겠다. 네, 자식도 못 믿겠다. 아주 스스로. 결정적인 계기가. 예, 스스로 건강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돌봄 쪽에 관련된 많으신 분들이 그런데 다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 이제는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가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또 직함을 바꾸셔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예. 여쭤봤던 거, 예. 기대 수명, 예. 이 건강 수명, 평균 수명 이런 건 없어요? 이 뭐예요?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짚고 짚어주시죠. 넘어가야죠. 예. 네네. 기대 수명하고 평균 수명은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직접 돌아가시는 나이. 예, 그게 이제 84세면 84세에 이제 돌아간다. 평균적으로? 예, 우리나라 사람이랑 그걸 이제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건강 수명은 그 기대 수명에서 질병으로 일어나서 입원을 하거나
치매가 걸리거나 요양을 받거나 아니면 장애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 상황을 제외한 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령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꽤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 간격이 좀 좁혀질수록 더 좋은 그렇죠. 결과가 나올 더 텐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건강수명 5080 예. 국민운동본부에는 아무래도 이제 돌봄 분야에 오래 계셨던 만큼 굉장히 뭐 많은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예. 많으실 거고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마 건강에 관련되신 모든 분들이 다 아마 뜻을 합쳐주셨고요. 네. 그래서 보건, 의료, 복지 쪽, 그다음에 어. 체육계까지. 와, 체육까지요? 예, 그래서 15직종의 한 30개 이상의 단체가 힘을 합쳐서 네. 건강 수명을 늘리자.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체육도 많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 운동을 진짜 운동도 중요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다양한 단체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핵심 주제, 예. 슬로건, 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2050년 이전, 네. 2050년 이전에 대한민국 누구나, 그다음에 어디서나. 왜냐하면 건강수명이 또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으면 좋은데 수도기나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역 격차가. 누구나 어디서나 80세 이상을 달성하겠다.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 그냥 평균이 아니라 지역 모두 예, 누구나 어디서나. 오, 와닿네요. 예. 어디서나. 예.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건강수명 5080 프로젝트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다. 병원과 요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일상을 누리는 삶을 위한 국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비전도 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수명 80세를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세 가지 정도 목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건강수명을 이제 지금은 70세인데 이걸 80세로 늘리자. 그래서 10년 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렇게 되면 따라올 수 있는 게 저희가 의료비를 10%를 이제 줄이자. 10% 줄이자. 10%를 줄이고 요양 비용을 30% 정도 절감. 요양애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요양 비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요양 비용도 30% 절감을 하자. 그다음에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격차가 무지 큰데 네. 그런 것들을 50% 정도 줄이자. 10년 내에. 그래서 어. 10%를 이제 늘리고 10년을 늘리고 10%를 줄이고 그다음에 격차를 10년 내에 50%를 절반으로. 줄이자. 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아주 구체적인 그래요. 또 목표를 정해 주셨는데. 프로젝트 비전 들어봤습니다. 좀 꼭 네. 좀 잘 실천이 돼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나라 그 수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 수명 예. 오늘 주제인데 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기대 수명이나 건강 수명이나 우리나라가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 10등 안에 들고 특히나 다행이네요.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뭐 한 3등, 4등 이렇게 되는데 건강 수명은 사실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발표된 그 기대 수명은 한 84세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 수명은 조금 더 데이터가 늦게 나오는데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네. 2020년, 22년 네. 자료가 나왔습니다. 21년에는 70.5세 정도였는데 아, 22년도 건강 수명은 네. 69.8세로 또 오히려 줄었네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네요. 왜요?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는 것 아, 같고요. 맞아요. 22년이 그 시기가. 코로나 때라. 그쵸, 그쵸. 네. 오. 사실은 건강 수명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올라가야죠. 올해 발표된 자료는 사실 좀 떨어져서 69.8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4세하고 그 차이를 보면 한 14년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유, 지난주에 마음이 좀 예.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그 좀 데이터를 감동- 받아보고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또 올해 초고령 사회도 진입을 했잖아요. 이게 또 건강 수명의 변화에도 좀 직접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건강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사실 그걸 못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또 저출산이기 때문에 어르신만 맞아요. 늘어나서 맞아요. 지금 독거노인도 많고 노노케어 해가지고 어르신을 또 맞아요. 케어하는 경우도 네. 많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좀 만성 질환 그다음에 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건강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지금은 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버티는 오래 사는 삶 그거는 예.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이제 생명을 조금만 연장만 해놓고 예.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단은 수명은 늘었으나 예. 건강하지는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치고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건강 수명, 기대 수명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은 건강 수명은 조금 한 네. 1, 2년 정도 나중에 나오는 편인데 예. 아직까지도 13년에서 14년 정도. 아직도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야, 야, 이거 큰일이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떻게 이제 하루라도 더 살게 하는 거는 지금 너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도 하루하루 더 사는 거는 발달이 계속돼서 점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거는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루를 더 살게 하는 노력에 비해서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부족해서 네. 지금은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런 뭐 감염성 질환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든가,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는 좀.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아직은 많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참이 숨만 쉬게 하는 거. 일단 호흡기를 떼지 않고 수명 연장은 하게 해주는데 건강 수명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특정 마을이 되게 장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우리나라도 좀 어떤 특정 마을은 좀 장수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차등을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건강 수명이 지역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선 그 차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아직도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은 못하는데 지금 건강 수명이 그 작년 발표된 거 올해 발표된 1등은 과천입니다. 과천? 예, 경기도 과천이 74.2세 정도고요. 그래서 과천 다음에 뭐 분당, 수지, 그다음에 뭐 분당,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울릉도, 그다음에 서초, 강남, 송파, 되게 이런 순으로 이제 그 건강수명이 높은 곳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수명이 제일 낮은 곳은 부산 영도하고 중구, 부산 쪽에 네. 이렇게 좀 낮은 쪽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건강수명이 제일 낮은 곳으로 등장한 곳이 전남 해남 쪽. 해남. 예.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네. 그게 이제 가장 낮은 곳은 올해는 63.8세였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과천이 아까 74.2세니까 네. 네. 그 지역별 건강 그 수명 격차가 10살이 넘는 이게 과연 같은 대한민국의 네. 같은 생명선인가 그러게요. 이게 지역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사실은 뭐 하나로 딱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건강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췄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정보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건강 수명 격차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천이 땅값이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을 또 순간적으로 해봤어요. 기분 좋으니까 오래 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더 오를까봐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뭐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예. 어떤 소득도 뭐 건강 수명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딱 들었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소득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있고요. 대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상위 20%로 이렇게 5분위로 나뉘는데 그 1분에서 5분위 차이가 8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정도 차이가 나고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1분에서 2분위까지 그러니까 하위 20%에서 2분위까지의 건강 수명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2분에서 5분위까지는 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1분위만 넘었으면 네. 그 다음에 80%는 사실은 건강수명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심지어 아까 건강수명 1등인 과천의 경우에는 네. 소득이 제일 높은 5분위보다 4분위가 더 높습니다. 오. 건강수명이. 그러니까 소득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도 문제고 거기서도 특히 1분에서 2분위 차이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이게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간극을.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건강 수명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소득별이 이유가 예. 될 수 있다는 게 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건강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예. 것이고 또 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건강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접할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병원에 아무래도 검진이나 진료를 일찍 받으러 가고요. 그렇죠.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먹는 거가 사실 중요한데 이런 게 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소득이 분들이. 높을수록 조금 더 그런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자, 건강 수명을 또 줄이는 요인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어르신 3명, 60세 이상 모여서 3명만 모이면 네. 다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다른 건 모르겠지만 치매는 걸리지 말자. 치매. 그렇다. 맞아, 맞아, 암 맞아. 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아, 너무 질환이 무서워. 예, 진짜 무서워요. 치매는 걸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치매 문제점은 이제 피할 수가 없고 치매 안심센터 뭐 치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치매는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고 그다음에 치매가 없는 나라 치매 청정국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네. 치매는 치매 안전 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치매는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치매는 가장 튼튼하게 돌봐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도 늦게 시작하는 게 바로 저희 건강수명 운동입니다. 건강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치매는 더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적, 무서운 적인 치매를 늦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 예방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다는 예, 말씀도 또 하셨잖아요. 오, 그렇군요. 자, 또 이제 건강수명 5080을 위해서 운동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또 사업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는 정부의 관심이 제일 좀 필요로 하고요. 네. 건강 쪽에 그다음에 국민들이 또 같이 동참하는 게 중요해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직역분들이 매달 토론회를 국회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직역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좋아지겠다라는 걸 모아서 네. 그래서 9월 저희가 출범을 9월 8일 날 했는데요. 네. 9월 8일 날 한 이유가 9988 99세까지 건강하자 그래서 아, 그렇죠. 그날을 이제 건강 장수의 날로 만들려 그래서 네. 그날 이제 저희가 모든 정책을 모아서 매년 정부한테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 국민들이 좀 인식을 개선해서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끔 하고 네. 그다음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건강 축제? 예. 5월 달에 이제 뭐 어버이날도 있고 네, 그래서, 가정의 달이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축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 자,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이 건강수명 5080 위원회 예. 그리고 민주당이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배경에서 어떤 협약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정책 협약에 관여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지금 나이대가 이 건강수명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나이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지금은 사실은 건강수명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올해가 초고령사의 원년이기 때문에 그쵸. 국민들이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게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의 어떤 의견이 합치가 돼서 한번 저희 민간 쪽이랑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 쪽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 협약의 핵심 과제 또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필요한 걸 요구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어떤 일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국가 정책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무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건강 장수의 날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건강 수명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건강 장수의 날을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네. 아무래도 건강 수명이 늘어나려면 그 과학기술이나 AI라든가 바이오 헬스 그쵸.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로 상호 발전을 같이
힘써보자.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래요? 건강 장수의 날은 며칠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8일. 9월 8일? 아, 9988, 99세까지 건강하게. 아, 9월 8일로? 예, 9월 8일로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오복데이라 그래가지고 네. 예, 오복의 오 치아이에서 그때는 이제 좀 건강을 다시 되새기하기 위해서 그날 건강 대축제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건강 장수의 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대표님이 왜 이렇게 많이 바쁘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3대 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지 좀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볼까요? 오. 네. 우선적으로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네. 우선은 저희 민간 단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달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1년 전체를 모아서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장수의 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서 그날 건강장수의 날을 만들고 그래서 그날에는 좀 건강 수명에 힘쓴 지자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을 좀 네. 시상을 하고 그다음 그쪽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바이오헬스라든가 AI 쪽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저는 젊은 친구들이 좀 이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서 물론 슈스케나 이렇게 막 노래하고 이런 것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지만 네. 이런 AI나 바이오 헬스를 건강 수명에 연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행사나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많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하는 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자, 이런 과제들이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은 국가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와 예산을 좀 마련해서 이제 좀 실제로 아파서 드는 비용보다는 아프기 전에 더 건강하게 드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네. 효과는 훨씬 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더 버티게 하는 건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국민들도 내가 더 아프기 전에 건강하는 쪽에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생활 속 실천이 예. 굉장히 예. 또 중요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우리의 기대 수명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가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건강 수명을 만약에 이제 늘린다면 그 개인도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는다면 개인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영향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내가 앞으로 20년 더 건강하게 사냐, 70세까지 아니면 80세까지 30년 더 건강하게 사냐는 뭐 너무너무나 너무 행복하죠. 큰, 그래서 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 문제고요. 다르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보통 건강수면 1년의 가치를 만약에 1년 더 산다면 건강하게 얼마를 지불할 수 있나라고 보통 또 표현을 하는데 얼마를 지불하실 수 있을지 그 뭐 있는 전 재산 다 낼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이재용 그 회장님한테는 정도로. 못 물어봤는데 보통은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는 건강수명 1년의 가치를 GDP의 1년 한 배에서 3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GDP는 35,000달러면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 그거의 한 배만 하더라도 5천만 원에 5천만 명이면은 보통 2,500조의 가치입니다. 야. 건강수명 1년의 그 국가 가치가. 어. 또 쉽게 그거를 풀어봐도 보통은 1년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나가는 돈이 월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내는 돈이 한 100만 원. 그 다음에 그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인구의 건강보험에서 나간 돈이 한 50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럼 최소한 400만 원, 300만 원 이상은 그 요양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1년에 한 4, 5천만 원 정도라고 가치라고 보면 그렇죠. 건강수명이 1년이 늘어나게 되면 약 2,000조에서 2,500조의 가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예. 그 존엄하게 인생을 누리면서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더 편안하고 행복하겠어요. 돌봄을 안 하게 됐을 때 그렇죠. 얻는 그 편안함과 네. 그런 게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본인이 또- 건강한 게 가족들한테도 즐거움이죠. 예. 네, 가족들한테도 돌봄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가족들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네.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하다. 자, 이쯤에서 저는 건강 수명 좀 진짜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당장 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도 좀 알려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정보와 실천을 안 할 뿐인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뭐 치과 쪽으로만 해도 양치질만 하루에 2번 정확하게 해도 네. 그 건강 수명의 치아 개수에 따라서 건강 수명이 10살 이상 차이 난다는 게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생활 속에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식사를 골고루 해야 된다. 뭐 일찍 자야 하나하나 된다, 일찍 뭐 자야 된다. 많죠. 예, 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만든 7가지 건강 수명을 위한 네. 생활 수칙이 있는데요. 네. 오, 약간 라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알려주세요. 예, 치아 튼튼. 치아 튼튼, 예, 첫 어.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양 든든. 영양 든든. 예. 맞 벌써 예, 튼튼 영양 든든 좀 예, 맞추셨네요. 그다음에 네. 근육 탄탄. 탄탄. 예, 어머, 근육이 지금 어르신들에게는 사실은 현금이기 근육? 때문에 탄탄. 예, 그다음에 든든, 튼튼, 탄탄 예, 나왔는데 마음 단단. 단단. 예, 정신 건강이 오. 또 야. 예, 무척 중요하니까. 어.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검진 꼭꼭. 꼭꼭. 예, 어. 검진 꼭꼭. 꼭꼭. 되게 뭘 왜냐면 되게 잘 만드시네요. 어떻게 난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검진 꼭꼭이 아, 이제 꼭꼭. 그러니까 왜 일찍 그 검진을 받아야지 네.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 여섯 번째가 약물 똑똑. 약물 똑똑. 예, 어. 그러니까 약. 어르신들 약 한 대여섯 개 안 먹는 분이 없는데 그걸 약을 제대로 드셔야지 똑똑하게 복용을 해야 약물 된다. 똑똑. 네. 예, 네. 그게 이제 여섯 번째고 마지막은 너무 네. 궁금해요. 또 있어요? 습관 쭉쭉. 예? 습관 습관 쭉쭉. 좋은 습관을 습관 지속해라. 지속해라. 그래서 예, 그런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 좀 무리수다. 요거는 아니야. 너무 힘겹게 짜낸 것 같아. 아니야. 지속이 제일 중요해. 쭉쭉 짜낸 것 같아. 예. 그런 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쭉쭉 흡연 가야죠. 노노. 그러니까 이제 흡연을 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음주는 소속. 그러니까 음주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적게 하자. 그다음에 이제 수면 쿨쿨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습관을 아까 음주는 뭐라 그러죠? 음주는? 음주 음주는 소속. 소속. 소속? 예, 소소 소속. 그러니까 적게 작게. 하죠. 작게. 적을 써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좋은 습관을 쭉쭉 밀고 나가자. 쭉쭉 아우 치고 나가야죠. 그 쭉쭉. 7가지 생활 수칙이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네. 아마 하루에 하나씩 이제 실천해 나가면 오. 아마 건강 수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해주신 수칙을 아주 그냥 전 국민의 머릿속에 입력을 팍팍 어. 해주신 것 같아서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요. 이거 되게 랩 가사도 잘 쓰실 것 같고. 네, 아니, 나중에 곡을 하나 만드셔도 뭐 단단, 뭐 똑똑똑똑. 단단, 똑똑, 탄탄, 든든, 뭐 쭉쭉도 있고 뭐. 쭉쭉 아주 그냥 꼭꼭도 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우리 그 대표님이 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좀 하신 것 같아. 자기 기준으로. 왜냐면 술을 넣었거든. 술을 넣었어. 이거를 보통은 술을 빼야 되는데. 왜냐면 그거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 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단단을 위해서 약간 소소. 근데 그냥 그래요. 한 번만 소를 2번 넣어주신 것도 줄이고 줄이자. 꼭꼭을 좀 하고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근데 같은데. 이걸 제창하신 분이 지켜야 되니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하시지 해주신 것 않았나. 같고 저는 나중에 이걸로 이제 국민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캠페인. 캠페인 송. 송을 예. 직접 또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뭐 유행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SNS 상에서도. 내년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진짜요? 챌린지 한번 캠페인 속 꼭 한번 예. 만들어서 하면 잘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막 탄탄 든든 꼭꼭 들으면서 이 대표님을 이렇게 몰입해서 쳐다보다가 뭔가 신기한 이 배지를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오늘 관련이 있어서 착용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그 네. 저희 그 상징인데요. 제가 또 예, 발견했습니다. 건강수명 5080의 네. 예,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장생의 하나인 구름. 그래서 이게 건강 구름 모양을 이제 상징한 거고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무한대 마크가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면 건강 무한 루프라 그래가지고 건강 무한생 같은 무한 루프가 무한 있고 루프, 네. 그다음에 그 루프 옆에 공짜 같이 보여서 80이 아마 보일 텐데요. 80 연상이 되네요. 건강 수명 80세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80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저희가 상징을 만들어서 네. 이제 앞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네. 핑크리본 같이 그래서 네. 건강구름을 통해서 이제 네.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아하. 있습니다. 약간 초록색이 이제 병원의 십자보다 더 이제 건강 마크가 더 이 색상이 또 에메랄드 색상인데요. 아. 에메랄드가 이제 건강과 장수와 그런 걸 상징하는 아, 색상이라 이제 의미까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직접 하셨죠? 직접?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아, 안 그건 돼. 아닙니까? 예, 서울대 미대의 김경선 교수님께서 음. 예, 건강수명 상징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요. 이뻤습니다. 제가 보고 의미를 한 개 더 담고 싶은데 또 담아주세요. 이렇게 보면 80인데 예. 그냥 기억이라 건강에 또 기억도 오. 좀 제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갖다 담아주시나요? 붙이네. 잘 갖다 붙여. 어떻게 저게 건강이야? 기억으로 보여 이렇게 기억으로 보이네. 기억으로 보여. 그것도 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수학 배울 때, 산수 배울 때 교집합, 어. 약간 동그라미 3개 교집합 네.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무한 루프 안에 정말 제대로 그냥 이 그래요? 가치와 좋은 예, 열의를 담아주신 것 같아서 네, 아주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네, 됩니다. 올해 디자인상 제가 추천하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건강 그 습관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대표님 정말 네.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이 이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또 의사시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키는 습관이 있다면 본인만 건강하지 마시고 네.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옛날부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의사가 하는 대로 하고, 아니, 말하는 대로 하고, 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이제 진짜 좋은 말만 하는데, 맞아. 예, 맨날 푹 본인들이 쉬어라. 하는 거는 맨날 쉬어라. 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가는 네.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러니까 저 또한 이 건강수명 쪽 일을 시작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건강수명 쪽으로의 좋은 방향 쪽으로 많이 가질 못해서 사실은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1년에 운전을 한 3번밖에 안 합니다. 오. 그러니까 늘 대중교통과 이제 걷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이라 와.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까지라도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이 걷고 운전을 안 하는 그런 게 좀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오, 진짜 좋다. 정말 생활 속에서. 예, 네. 그 이외에는 다 반성할 일들이라 지금부터 좀 더 네. 열심히 저도 건강 수명 쪽에 더 네. 관심 갖고 노력을 그거 하도록 빼고는 이제 하겠습니다. 술도 쭉쭉 드시고. 예, 술은 지금 끊은 지 일주일 정도 아유. 됐습니다. 아니 어쩐지 지금 대표님 피부가 작년에 뵐 때보다 좀 좋아 일주일 보이셔서 됐대요, 일주일. 아주 일주일 앞으로- 됐는데 무슨. 앞으로 계속 소소하시면 더 좋아지시지 않으실까. 최소한 명심을 6개월은 하도록 돼야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운전 안 하시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운전을 요즘 안 하시거든요. 제가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걸어 다니시고 하니까 더 건강해지시는 네.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 좀 체크해 볼 만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막 걷고 직업적으로는- 땀이 나면 이제 무너질까봐 저는 따로 이제 아침에 좀 오전에 운동을 좀 해야 그러니까 될것 직업적으로는 같아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부분인데. 이제 굉장히 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다. 너무 좋죠. 정말 너무 좋고.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또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점점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좀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는지 좀 어르신들을 위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좀 방법들이 그러게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과연 이제 사회가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사회가 같이 도움을 줘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혼자 이렇게 해결했는데 가족 혼자 이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그런 커뮤니티 케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돌봄법이 돼서 여러 가지 법이 시행이 될 텐데요. 방문. 그러니까 방문 진료, 방문 돌봄이 시행이 돼서 어르신들이 밖으로 못 나오고 못 가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네. 저희 치과 쪽으로만 얘기해도 어르신들이 이가 아파면 이렇게 오셔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계시나 이렇게 되면 오길 못 하는데 그러면 이동이.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 돌봄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예. 이제- 점점 더 많아지실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도 많은데? 음.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죠.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하는 연결을 그런 돌봄 하는. 체계 마련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또 앞으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니까 저 저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아직 혼자라서 맞아. 예, 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왜냐면은 좀 많이 지켜볼게요. 아니 지금이야 뭐 친한 동생들이 제가 뭐 밥도 사주고 하니까 연락을 하겠지만 이제 한 70 넘어가고 이제 그래도 혼자면 아우, 아무도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차가운 방에서 이렇게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연락 자주 아니, 드릴게요. 구독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좀 너무 좀 걱정이 돼서 지우 씨 좀 미안해. 좀 많이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연락 좀 자주 해줘요. 예. 하여튼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든든합니다. 예,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연결이 정말,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제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실 이런 연결도 좋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하고도 연결, 이렇게 연계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우선적으로는 아까 그 건강수명에 있어서 제일 좀 관심을 가져야 기술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라든가 네. 바이오 헬스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발전을 해야 건강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동안에 이제 예능, K-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끌어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네. 저희 쪽 건강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정부나 기업과 함께 이제 네. 그런 공모전이 노래가 아닌 그러니까 건강 수명을 늘리는 쪽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건강 수명이 사실은 40, 50대부터 준비를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건강 수명에 관심 갖고 건강 네.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래야죠. 예, 저희 청소년 때부터 학교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좀 그런 걸 강화하고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때부터 건강 수명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이죠. 예. 문화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새로운 문화를. 그리고 뭐 게임 기반 뭐 디지털 치료제 뭐 예.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치매 같은 경우에도 네.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디지털 치료 같은 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관심도 가지고 네. 또 국가 발전이나 건강 수명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건강 수명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건강 수명 5080.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내세운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원하는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네. 저희 건강 수명의 최종 목표는 네. 2050년 이전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 수명 80세 80세. 예, 건강수명 80세를 달성하고 사실은 그 80세가 저는 교두보가 되게 돼서 우리 지금 새로 태어난 2000년대생들은 2100년도에 건강수명 100세를 목표로 할 수 있게 네. 그게 아마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 2000년생들. 같습니다. 이야. 2000년생들 좋겠다. 아니, 우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예. 또, 네. 예. 그러니까 2000년대생들이 사실 2100년이 되면 100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100세가 됩니다. 그래서 2050년도에는 80세를 달성을 하고 네. 뭐 2075년쯤에 90세, 2100년도엔 네. 100세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슬로건 목표는 사실은 저희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2050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사실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2050년 어떨까요? 우리 대표님이 상상하고 계신 어떻게 될 것 그 같아요? 미래. 예. 2050년도에는 아마 그래서 건강수명 80세가 달성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박수. 네. 그 80세가 달성이 됐을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강수명 1등인 도시는 건강수명 74세. 그죠? 예, 지금 아까 건강수명이 제일 낮은 도시는 64세입니다. 그래서 2050년도에는 그러면 74세인데는 80만 되고 네. 여기는 80이 되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엔 가장 낮은 도시가 80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좋은 도시는 더 이제, 올라가고. 예, 그래서 저는 85세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수명 격차가 지금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격차가 반으로 줄이자.
그래서 낮은 도시가 80이 되고 높은 도시는 85세 이상이 되는 그래가지고 건강수명 격차도 줄고 전 국민이 80세가 야. 된 그런 거가 좀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려도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연결된 건강으로 연결된 세상이 네.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야, 그야말로 뭐 병원이 아니라 네. 일상에서 건강을 누리는 사회가 되겠네요. 저는 우리 대표님 보면서 건강하려면은 음. 이렇게 뭔가 계속 또 협회를 좀 만들고 뭔가 직함을 만들고 아니야, 좀 많이 네, 피곤해. 아니에요. 그걸 하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시니까 계속 또 돌아다니시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쵸.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그쵸, 건너서 오늘 사실은 이제 건강 수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님 결국 하나는 건강이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건강이 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건강 때문에 이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한 단체만 한 분야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협업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건강 수명, 건강을 늘리는 게 어디 한 분야에서만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15개 직역에, 그다음에 30개 이상의 단체, 그다음에 체육까지 합쳐졌으니까 네. 정부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힘을 합쳤습니다. 네. 근데 이 건강이라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젊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로 얘기하면 거기 교육부도 같이 사실은 힘을 합쳐야 되고 그쵸. 또 중요한 거는 건강수명은 사실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네. 과학기술부에서도 힘을 합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선 네. 국민들도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네. 정부에서도 최소 4개 부처 이상 네. 그래서 복지부, 그다음에 네. 교육부, 과학기술부, 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래서 네. 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네. 그래, 아까 단군 이래 네. 2,000조, 2,500조 사업이 없었습니다. 음. 건강수명 1년 더는 2,000조의 미래 가치를 갖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국민 본인에게 네. 한 명 한 명에도 소중하고 그다음에 가족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네. 국가에서는 또 그런 가치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네. 전체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정말 뭐 예. 국민 모두가 뭐 정부가 다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야 되겠네요. 그쵸. 정말.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유익한 얘기도 많이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고 정말 그 대표님의 열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많은 영감을 얻은 하루였는데 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꼭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하여튼 이제는 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 쪽으로 이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예. 질병은 줄이고, 질병은 줄이고 요양은 늦추고, 요양은 늦추고 건강은 늘리는 대한민국. 건강을 늘리는 늘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함께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언어의 마술사이신 우리 대표님, 네. 네. 끝까지 정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네. 늘려야죠. 왜냐하면 건강을 늘려야지 우리가 또 더 행복하게 맞아요. 살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건강의 중요성 계속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로 다시 돌아오신 임지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